프롤로그. 산속 펜션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침묵에 가까웠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펜션 입구에 세워진 낡은 나무 간판에는 산울림 펜션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한쪽 모서리는 부러져 땅에 끌리고 있었다. 2023년 11월 서울에서 출발한 4명의 대학생은 이곳에 도착했다. 휴학생 준호, 취준생 민지, 복학생 상호, 그리고 신입생 예린. 여기 진짜 아무도 없네. 민지가 차에서 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흡수되듯 사라졌다. 예약은 확실히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문자로 열쇠 위치 알려줬어. 현관 화분 밑에 있대. 준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예린은 펜션을 올려다보았다. 2층짜리 목조 건물. 창문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건물은 마치 눈을 감은 거대한 생물처럼 보였다. 분위기 좀 으스스한데? 상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준호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열쇠가 있었다. 녹슨 금속 열쇠. 차갑고 무거웠다. 문을 열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다.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 숨소리 같았다. 바람 소리겠지.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4명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침묵이 더 짙어졌다. 첫 번째 밤 10시 30분. 펜션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벽난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재가 쌓여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 끝에는 4개의 방이 나란히 있었다. 각자 방 하나씩 쓰자. 준호가 제안했다. 혼자? 무서운데? 예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무서워? 귀신 나올 것도 아니고. 상호가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눈은 복도 끝을 계속 힐끔거렸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예린은 2번째, 준호는 3번째, 상호는 4번째 방을 선택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나와. 준호가 말했다. 이상한 거? 뭐 예를 들면? 그냥 이상한 거. 준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냥 기분이 그랬다. 밤 11시. 4명은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4번 울렸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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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예린의 방 11시 47분. 예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는 부드러웠고 이불도 따뜻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예린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오래된 나무 무늬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무늬는 마치 무언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숨소리가 들렸다. 예린은 움찔했다. 바람이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다. 숨소리는 계속되었다.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 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서 있었다. 키는 사람만 했지만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가 뭉쳐서 사람 모양을 만든 것 같았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예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쿵, 쿵쿵, 쿵쿵.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몇 초가 흘렀다. 아니, 몇 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여전히 서 있었다. 예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었다.
손전등을 켰다. 찰칵. 빛이 방 구석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빈 벽, 먼지만 가득한 바닥. 예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착각이었어. 그녀는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하지만 그 순간 숨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침대 바로 옆에서. 예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아니, 조르는 게 아니었다. 숨을 빼앗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예리는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귓가에서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보았다. 침대 옆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없었다. 입만 있었다. 크게 벌린 검은 구멍 같은 입. 그것은 그녀의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준호의 방 12시 23분. 준호는 깼다. 비명 소리 때문이었다. 아니, 비명이 아니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쿵, 쿵, 쿵. 예린의 방에서 들려왔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지지직 지지직. 예린아? 준호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쿵, 쿵, 쿵. 소리는 계속되었다. 준호는 예린의 방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난장판이었다.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베개는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예린은 없었다. 예린아. 준호가 소리쳤다. 그 순간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휘익 휘익. 준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려다보았다. 2층 높이. 땅은 멀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예린이었다. 아니, 예린 같은 것이었다. 몸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팔다리는 인형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달빛도 그녀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올려다보고 있었다. 준호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쿵쿵쿵쿵쿵.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다. 민지와 상우였다. 무슨 일이야? 상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준호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창문을 가리켰다. 민지와 상우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빈 땅. 나뭇잎만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예린이 여기 있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예린이 어디 있어? 민지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르겠어. 창문 밖에 아니 바닥에.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분명히 봤다. 예린이 거기 있었다. 올려다보고 있었다. 거실 1시 15분. 세 명은 거실로 내려왔다. 불을 켜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예린이 진짜 없어.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 불러야 해. 상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망했네. 차 타고 나가자. 지금 당장. 준호가 말했다. 세 명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고 했다. 잠겨 있었다. 뭐야, 열쇠로 열어. 준호가 주머니를 뒤졌다. 열쇠가 없었다. 내가 가져왔는데. 그는 분명히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찾아봐. 빨리.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세 명은 펜션을 뒤졌다.
열쇠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벽에 적힌 글씨, 거실 벽, 소파 뒤쪽, 검은 매직으로 쓰인 글씨. 숨 쉬지 마. 이게 뭐야? 상우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렸다. 세 명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2층 계단 위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 예린이었다. 아니, 예린처럼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점점 빨라지는 숨소리. 예린아?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입이었다. 크게 벌린, 너무 크게 벌린 입. 그리고 그 입에서 숨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도망 1시 43분. 뛰어. 준호가 소리쳤다. 세 명은 뒤쪽으로 달렸다. 뒷문을 찾아야 했다. 계단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니, 내려오는 게 아니었다.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손과 발을 거꾸로 짚고 거미처럼 천천히. 딸깍, 딸깍, 딸깍. 손톱이 나무 계단을 긁는 소리. 세 명은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뒷문이 있었다. 상우가 문을 열었다. 잠겨 있었다. 젠장. 그는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쾅, 쾅, 쾅.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세 명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숲이었다. 캄캄한 숲.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나무들만 빽빽한 숲. 차로 가자. 준호가 앞장섰다. 세 명은 나무 사이를 뛰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돌에 발이 걸렸다. 숨이 차올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숨소리가 3개가 아니었다. 4개였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민지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예린이었다. 아니, 예린의 형체를 한 것이었다. 그것은 달리지 않았다. 기어오고 있었다. 내 발로 짐승처럼 빠르게. 더 빨리.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세 명은 전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펜션 주차장이 보였다. 차가 있었다. 준호의 차. 열쇠. 차 열쇠. 상우가 소리쳤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다. 차 열쇠는 있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삑. 차문이 열렸다. 세 명은 차에 올라탔다. 문을 잠갔다.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이 켜졌다. 준호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출발했다. 그 순간 쾅. 무언가가 차 지붕에 떨어졌다. 세 명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이 금속을 긁는 소리. 뭐야, 뭐가 위에 있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속도를 높였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질주했다. 쾅, 쾅, 쾅. 차 지붕에서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가 앞 유리로 내려왔다. 예린이었다. 거꾸로 매달려 유리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입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다. 유리가 뿌옇게 흐려졌다. 준호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핸들 놔. 상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나무를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졌다. 세상이 멈췄다. 끝. 3시 17분. 준호는 깼다. 머리가 아팠다.
시야가 흐릿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 안은 난장판이었다. 앞 유리는 금이 가 있었다. 민지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상우는 뒷좌석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살았어? 준호는 차 밖을 보았다. 나무에 부딪힌 차. 보닛은 찌그러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민지야, 상우야. 그는 차 문을 열었다. 민지를 흔들었다. 민지야.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아파. 괜찮아, 괜찮아. 준호는 상우를 꺼냈다. 상우도 살아 있었다. 세 명은 차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 한가운데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일단 펜션 반대쪽으로 가자. 준호가 말했다. 세 명은 걷기 시작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숲이 끝났다. 도로가 보였다. 저기. 상우가 가리켰다. 멀리 불빛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세 명은 마을로 내려갔다. 새벽 4시. 작은 마을의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도와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편의점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애들아. 펜션에서 이상한 일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경찰을 불렀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세 명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예린의 실종, 그것, 차 사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산울림 펜션이라고 했지? 네. 거기 5년 전에 폐업했어. 준호는 멈칫했다. 예? 그런데 저희 예약하고. 예약? 누구한테? 경찰이 물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내역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문자가 없었다. 예약 확인 문자도 주인의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혹시 너희들 술 마셨니? 아니요. 약은? 아니라니까요. 준호는 답답했다. 그럼 일단 펜션 가보자.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지. 경찰은 순찰차에 3명을 태웠다. 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숲은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펜션이 보였다. 아니, 펜션이 있던 자리가 보였다. 건물은 없었다. 무너진 잔해만 남아 있었다. 부서진 기둥, 썩은 나무, 깨진 유리. 이게. 준호는 말을 잃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여기 5년 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어. 손님 4명이 죽었지. 4명? 응. 대학생들이었어. 너희랑 비슷한 나이. 경찰은 잔해 속을 걸었다. 그중 1명은 시신도 못 찾았대.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준호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경찰은 기억을 더듬었다. 예린이었나? 김예린.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그게 우리 친구 이름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그들이 만난 예린은 진짜 예린이 아니었다. 결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예린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 안에 있던 그녀의 짐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준호는 퇴원 후 예린의 이름을 검색했다. 2018년 산울림 펜션 화재 사고. 사망자 명단에 김예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그녀였다. 그들과 함께 펜션에 갔던 예린. 얼굴, 목소리,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에 죽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귓가에서 계속 들렸다. 숨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엔딩 문장. 숨을 쉴 때마다 나는 그것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낀다. 보이지 않지만 들린다. 그것은 아직도 나를 따라오고 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